네, 저는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시민협력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고래라고 하고요. 커뮤니티 랩과 모브 위키 리빙랩을 함께 지원했습니다. 시민협력팀 매니저 루시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랩 1기부터 4기까지 쭉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학과에서 서비스 디자인, 참여 디자인, 정책 디자인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 2기 때는 시민들이 밀양에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시고, 이웃과 동료와 같이 지역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1, 2기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나니까 보다 근본적인 어떤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더 많은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3기에서는 100개의 대화, 시민 3명이 모이면 언제 어디서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한계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모여서 대화하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4기 때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00개의 대화를 진행을 하고 7개 공문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고요. 6가지 분야에서 15개의 정책들이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 진짜 100개 팀 모집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공공계획자 스쿨을 하면서 밀양의 공공기관들과 좀 유대를 맺었었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장애인복지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도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 기관들이 좀 협조를 구했고, 작년에 이제 경험하셨던 분들은 좋은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팀을 새로 구성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100개 팀이 잘 모여졌었어요. 100개의 대화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모여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나눠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셔서 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렸어요.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규칙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야기 포문을 열 수 있는, 또 지역에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대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 소정의 대화비를 지급을 해드려서 증빙 서류들을 좀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보내주시면 좋을지 사진까지 같이 엮어서 좀 알아보시기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 우편으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모든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부터 60, 70대 누구나 다 알아보기 쉽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과정도 함께 했는데요. 대화 모임에는 모임장이라고 있어요. 조금 더 다른 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싶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대화 촉진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같이 해주시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들은 모였는데, 이 목소리를 분석하고 어떤 정책이나 구체적인 결과물로 좀 남기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서, 목소리를 듣는 작업도 충실히 해야겠지만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라는 곳이 이 사업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주셨는데, 공론장에 대한 경험들도 되게 축적이 많이 되어 있었고, 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툴들도 이제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실제로 350여 개의 사진과 기록지, 그리고 저희한테 남겨주신 이야기들 다 체크를 해서 관리용 시트로 남겨놨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커뮤니티 랩 4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통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내 이웃들은 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지역 카페, 카드뉴스 통해서도 같이 공유를 드렸어요. 모으고 입기 리빙랩은 사실 저희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울산과학기술원의 미래도시 전략센터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밀양을 대상으로 그 압축도시에 대한 연구과업을 저희 센터와 함께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고, 진주라든가 포항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하는 도시들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플레이어라고도 하죠. 그런 분들을 저희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중에 저희랑 생각이 정말 잘 맞고 함께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밀양소통협력센터라고 생각해서 같이 협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커뮤니티 랩을 기획을 하고 있었고, 모으고 읽기 리빙랩도 3년차 그 연구인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실증 연구 단계였어요. 일단 커뮤니티 랩은 흐름대로 정책 개발의 단계들을 진행하고, 또 모으고 읽기 리빙랩은 진행해오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이제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한 거고요. 아마 첫 번째 단계는 밀양에 아주 자주 와보는 것이었을 거예요. 가곡동이라든가 내일 내이동이라든가 산문동 같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좀 살펴보고
살펴보고 도시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시민분들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도시에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존의 참여 방법론들이 간담회 이런 이름으로 시민분들을 좀 모셔놓고 깊은 대화를 하는 것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낮 시간에 간담회가 진행이 되겠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중요한 논의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극복하려고 했고요. 길에서 좀 다양한 분들을 최대한 만나기 위해서 우연한 참여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느린 물결 마켓이라든가 아리랑 대축제라든가 이런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오게 되는 행사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부스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래신문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을 모셔서 적게는 3분에서 많게는 6분까지 한 팀을 이루고 미래의 밀양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압축도시 밀양의 모습이 어떨지를 상상해보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파편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나서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챗 GPT를 프롬프팅을 해서 시민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입력하면 챗 GPT가 2045년에 미래 신문을 기사로 만들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 쪽, 교통 쪽, 도시재생이라든가 시민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해오셨던 분들, 굉장히 대안적인 건축 담론을 다루시는 분들까지 10분 정도를 밀양으로 모셨고요. 그분들께 저희가 우연한 참여에서 찾은 내용들과 시민 워크숍을 통해서 얻은 내용들을 전시를 하듯이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시고 워크숍을 운영하시면 좋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한 분당 사업 아이템을 1개에서 2개 정도씩을 만들어 주셨고요. 물론 그 사업 아이템들 하나하나를 몇 면을 뜯어보면 가안에 가까운 것들이어서 아직 더 발전시켜야 될 거는 많지만 각자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시민분들이 바라는 압축도시 밀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었고요. 서로 각자 이렇게 다른 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주제별로 좀 묶었더니 대표적인 7가지가 나왔어요. 그렇게 7개 분야로 해서 공론장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론장에서 가졌던 목표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말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이웃들과 서로 좀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런 대화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밀양이 가지고 있는 현황, 실제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참여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압축도시 문제라든가 인구구조 변화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 시민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는 저희도 저희 연구를 하느라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7개의 공론장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2개의 파트를 맡았고요. 하나는 전문가들이 만든 그 사업 아이템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피드백을 주는 세션을 하나를 마련을 했고, 다른 하나는 밀양이 전국에서도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 인구가 원래 사시던 분들과 더 잘 어울려서 밀양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하는 도시 정책이나 주택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를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론장에서 나눠주셨던 얘기들 중에서 정책 실현이 가능한 이야기들을 좀 묶어서 6대 분야 15개 정책으로 지금 도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페스타부터 해서 개소식 때까지 밀양 소통협력 공간 2층에서 커뮤니티랩 사업 결과 전시를 해요.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끔 할 예정이에요. 커뮤니티 랩은 지금 당장의 어떤 실용적인 시민들의 욕구와 좀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모으고 있기 리빙랩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장기적인 최소 5년에서 길게는 30년, 40년까지의 미래의 장기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모으고 미래상으로 이제 구축을 한 거라서요. 작업을 각각의 트랙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페스타 때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페스타 명칭은 내일의 밀양 소통협력 페스타예요. 총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커뮤니티랩 4기 동안 모아졌던 이야기들, 그리고 유니스트에서 모아주셨던 이야기들, 시민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공유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회차에는 그 전문가 워크숍 내용들을 다른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있고요. 모으고 있기 리빙랩과 커뮤니티랩 성과 공유가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내일의 밀양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민분들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뭔가 만들면서 또 상상해 보거나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페스타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케이, 그러면 시민분들의 의견을 전문가들이 듣고 그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
들었는데 그러면 시민분들은 이걸 마음에 들어 하실까? 저희가 알게 된 시민분들에게는 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거꾸로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 워크숍에서 활용했던 전시 공간처럼 여기 지금 1층을 꾸며서 그래서 시민분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밀양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압축도시 담론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파악하신 뒤에 그 다음에는 시민분들이 내신 목소리도 보고 시민분들이 만든 다양한 미래상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만든 10개 정도의 사업 아이템들을 살펴보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건 뭔지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지 투표도 하시고 의견도 다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민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밀양 소통협력센터와 협력을 했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정말 한 팀처럼 일을 해서 다양한 시민분들을 만나고 정말 빠르게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협력이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는 정말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즐겁게 함께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구조들을 만들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할 때도 이런 어떤 프로세스 혹은 이런 원칙들을 좀 함께 지켜가면서 협업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학습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도 인구가 이제 줄어가는 어떤 도시의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좀 대응책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상까지도 좀 파악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에 결합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얻은 것 같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철저하게 보면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형태의 모델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델이라고 하면 소수의 전문가가 오고 다수의 시민이 온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대안을 내놓는 이런 모델들은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이 정형화되고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 참여 자체가 성과가 되는 사실은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만들어낸 모델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전국에 활용할 수 있게 좀 배포를 하는 것이 영구적인 차원에서 목적이고요. 내년에는 실제로 올해 만들어진 이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혹은 실험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어요. 조금 더 검증하고 센터 차원에서 혹은 이제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이제 실험을 해서 이게 정말 유용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후년 정책에 진짜로 반영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프로세스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메뉴판에 메뉴를 하나 추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연구자분들께서 다양한 스케일의 도시에서 이런 실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참여형 혹은 다양한 형태의 압축 도시를 갈 수 있는 방법론 그 경로를 설계하는 레시피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이 그냥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정책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긴 한데요. 현대 사회가 워낙 이제 복잡한 사회고 도시가 가진 문제도 너무 이제 다양하고 특히나 생활상에서의 밀착된 그런 문제들은 제일 전문가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 문제를 정의하고 찾아내는 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정책이 실행됐었을 때 이 전달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정말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스스로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한 그런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정책의 수용성도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나 하나 얘기한다고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바뀔까? 라는 고민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바뀐다고 믿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 나의 바람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